한눈에 보는 시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시장 전략, 진단까지 도움받아 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며 출발하겠습니다. 자, 시장 진단부터 해볼게요. 아래 공포가 좀 사라지는 듯한 분위기죠. 증시의 훈풍이 불어줄지 주 후반 들어서 지수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도 살아나는 상황인데 다음 주는 어떨지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밤사이에 일단 미국의 GDP가 견조하게 나왔고요. 여기에 소비까지 더해주면서 위기가 좀 많이 안정화되는 분위기예요. 오늘 지수도 탄력적이진 않지만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오름권역도 나타났는데요. 시은 팀장님, 그동안 지수의 발목을 잡은 게 좀 산재되어 있던 우려감이잖아요. 이게 하나씩 거쳐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불확실한 요소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것이 50bp를 인하하는데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GDP와 고용에 대한 지표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이 불안정한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DP를 보게 되었을 때 이번 2분기에 대한 성장률이 3%, 결국 경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성장에 대한 폭 자체가 꺾이면 안 되는데 1분기 대비했을 때 약 2배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와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21만 8천 건수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밴드를 보게 되었을 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에서 25만 그 사이에서 항상 움직였는데 지금 고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GDP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좋기 때문에 현재 연준이 50bp를 인하를 한 것은 좀 옳은 선택이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표가 안 좋았는데 50bp를 인하를 했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탄력도가 굉장히 안 붙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예런 장관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표가 지금 미국에 대한 경제 연착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 만큼 지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표라면은 지금 다음 FOMC에서 25bp를 인하할 것이냐, 50bp를 인하할 것이냐 좀 반반씩 갈리기는 해요. 근데 이런 지표가 양호하게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면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 전제는 이거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적다면 50bp를 인하를 해도 저는 증시가 잘 버텨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무난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하단을 단락을 해가지고 하나 주긴 했는데 네. 주거 코스트를 좀 볼 필요는 있어요. 항상 지표를 볼 때 안 꺾였던 부분들이 쉘터 부분이었습니다. 쉘터 부분이었는데 예런 장관이 어제 주거는 좀 꺾일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확실하게 더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무난하게 긍정적인 흐름들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 안정감을 예측을 하셨는데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없다면, 만약에 있다면 시장 변동이 또 나올 수 있다. 역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저희 이 아래 공포를 좀 뒤로 하고 다시 시장이 10월 맞으면서 안정감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네,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이 삼성전자의 수급인데요. 삼성전자를 그동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어제까지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근데 이 시간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들어오긴 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제 네. 이제 장 마감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60만 주 가량 좀 판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고 물론 빠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그널이 또 어제부터 괜찮아졌던 것이 이제 9월 23일 날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이제 1,000만 주 가량 매도를 하다가 그 매도량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어요. 뭐 9월 25일에는 800만 주 매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장 마감까지 369만 주 매도, 그리고 오늘은 뭐 이렇게 수익
매수로 좀 돌아서고 물론 뭐 어제처럼 매도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시그널들이 전반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사들였고 오늘은 좀 팔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관은 좀 금융 투자 이쪽과 보험이 좀 꾸준히 사주고 있다 이런 점들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수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제니 옐런, 버냉키 등등이 이제 모여가지고 전에 이제 FOMC 최고봉들이죠. 대장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 말이 경기 침체 이제는 좀 피해 갈 수 있겠다.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 뭐 고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글로벌적으로나 또 우리나라적으로나 괜찮고 또 보면은 마이크론 실적도 괜찮게 나왔죠. 상당히 좋게 나왔죠. 매출이 93% 증가하는 등. 자, 다만 이제 뭐 슈퍼마이크론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종목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그거는 이제 최근에 종목 개별적으로 서버 제조업체 이 슈퍼마이크로가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행동주의 투자자의 공매도 이쪽으로 뭐 뭔가 비리 같은 것들이 포착되고 있어서 슈퍼마이크로는 간밤에 14%, 15%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우리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아니면 AMD 그리고 마이크론 다들 시가총액 큰 것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저는 오늘 지수가 좀 빠지긴 하지만 퀄리티는 좀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수는 오늘 빠지지만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퀄리티 자체는 살아나고 있다. 두 분 다 꽤 안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 비록 어제 종가로 본다면 매도로 마무리됐지만 외국인이 계속 매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자체, 변화를 꽤 긍정적으로 감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안정화로 이어준다면 이제 곧 팀장님, 저희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견조한 기업들도 다시 부각될 가능성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낙폭과대 실적주 계속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마이크론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실적 우리 이렇게 잘 나왔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걱정을 하더라도 우리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가이던스 자체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현재 앞으로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를 실적으로 했을 때 대형주가 먼저 돌고 그로 인해서 뭐 소부장 쪽이라든지 소형주 쪽에 대한 순환매 역시도 함께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실적주들 천천히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실적 잘 나오는 종목군들,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혹은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섹터, 전력기기 이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다소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 혹은 중국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기는 하나 우리가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그려서 3분기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기대를 해보면은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보다는 눌림이 나왔을 때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도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들, 외국인들도 오늘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연속적으로 봐야 하긴 해요. 네. 오늘만 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는 것인지 매도가 끝난 것인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견조하게 버텨준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견조하게 버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었을 때 펀더멘털적으로 조금 더 탄탄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10월 증시에서는 실적주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론이 실적으로 보여줬다시피 국내장에서도 이제 건강한 장의 시장 안정화와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입니다. 결국 낙폭과대 실적주는 계속 보십시오라는 조언을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주제를 통해 시장 조금 더 깊이 있게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발 이슈들입니다. 15일이었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 50% 넘게 목표가를 하향하는 충격의 보고서를 냈었는데 이 보고서 내기 이틀 전에 모건 스탠리가 이미 매도를 했었다라고 해서 이 선행 매매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제자로 이 서울지점 창구를 통해서 100만 주를 다시 매수를 한 모건 스탠리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보고 팔라고 하더니 또 자기들은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먼저 이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시점으로 봤을 때 매도를 먼저 하고 보고서를 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한 거죠. 그렇죠. 100만 주. 근데 이거는 완전히 선행 매매로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거는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쾌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게 증권사에서는 종종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건 스탠리는 이제 투자은행이긴 한데 어쨌든 국내 증권사에서도 보면은 그 사업부가 분리돼 있잖아요. 부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애널리스트 쪽 분석하시는 분들은 좋게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실제로 그 증권사에서 매도가 나오는 그 물량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는 이런 거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2차 전지 쪽으로 예전에 뭐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좀 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그 증권사에서 매수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인지 아니면은 진짜 이게 담합을 해가지고 같이 좀 움직인 건지 먼저 매도를 하고 공매도 이런 것들 매도 공매도 하고 그 다음에 매도 리포트 내고 그 다음 다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 건지 이런 선행 매매 관련된 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트레이딩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부서가 또 별개로 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권사에서는 트레이딩 부서와 애널리스트 부서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원래 해야 되죠. 근데 이쪽에서는 매도 리포트 냈는데 이쪽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더라고요.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에도.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는 비판받는데 법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좀 심도 있게 파고들어서 진짜 선행매매가 왔다 그러면은 정말 이 법의 지탄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결국은 그 트레이딩 부서랑 애널리스트 부서가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치와 실적, 성장성, 직접 재무제표를 보고 차트를 보고 팩트를 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가장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이닉스가요. HBM3 12단 세계 최초로 양산 시작했다는 모멘텀이 또 나왔습니다. 연내 고객사에 공급 예정이다라는 뉴스도 더해졌는데요. 결국 거봐 겨울 없잖아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전 개인적으로 막 애국심까지 드는 이런 심정이었거든요. 어때요, 팀장님? 하이닉스 이번 뉴스를 통해서 견조함 재확인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견조함은 보여줬고요. 네. 특히 개인들이 매매를 정말 잘했다. 어. 그동안 뭐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윈터 드립 나오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 대한 강한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그때 열심히 매수하셨던 분들은 개인분들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고 지금 가이던스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왜 벌써부터 매도가 나오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미리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그러니까 수익을 좀 잘 났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HBM 관련했을 때 여전히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가져봐도 좋은 구간임은 맞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20만 원 위를 뚫고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론 개인들의 힘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힘이 세진 것은 맞아요. 자금력도 그렇고 결단력도 그렇고 점점 과거보다는 좋아진 것은 맞긴 한데 다만 지금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 자체가 좀 최근에 담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바닥권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에 대한 욕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20만 원 위에서 두 번
시도를 하다가 좀 꺾인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현금을 일부 만들어둘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20만 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매물대가 또 상당히 없습니다. 또 20만 원을 돌파했을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20만 원을 어떻게 뚫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20만 원을 SK하이닉스가 어떤 방법으로 뚫어내는지도 저희가 잘 체크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블랙엘 쪽으로의 모멘텀 기대감이죠. 블랙엘 시리즈 초도 물량에 독점 공급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실장님 이에 대해서 좀 동의하십니까? 이거 대박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면? SK하이닉스가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HBM 쪽으로 SK하이닉스가 이 블랙엘 쪽으로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엔비디아 쪽으로 SK하이닉스가 원래 좀 잘하고 있었잖아요. HBM. 그래서 HBM3 좀 잘하고 있었고, 지금 이번에 12단까지 하면서 블랙엘 가능성이 굉장히 한 70% 80% 이상 높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좀 대단하다고 보는 게, 이제 원래 삼성전자가 12단은 먼저 했었죠. HBM 이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D램을 층층 쌓아 올리는 건데, 예전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8단이었잖아요. 근데 12단은 삼성전자가 먼저 했었는데, 지금 이 뚜껑을 열어놓고 지금 보니까 SK하이닉스 12단, 3E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탁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굉장히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가 블랙엘 쪽으로 엔비디아랑 먼저 이렇게 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도 좀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연말에 이제 HBM3E에 대한 공급, 콜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약간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들을 좀 비교 분석해보고,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이 모멘텀,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상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지막으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시은 팀장님, 삼성전자 의견 좀 주세요. 실장님께서는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꽤 긍정적으로 보셨거든요. 전략 좀 주실까요? 저는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을 고민을 했을 때 신규로 접근을 한다면 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이유가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대형주를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안에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면서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을 보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주가에 대한 상승도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절대적인 가치를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 PBR 1.2배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약점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도가 점점 약화가 되고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흐름들로 전환이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매력도가 떨어진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SK하이닉스만큼의 상승폭을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에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투심 개선에 대한 내용들을 감안을 하면 현재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실장님,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 왜 오르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 쪽이 불이 좀 붙고 있습니다. 이슈가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유리기판 쪽은 이제 상반기 때 좀 상당히 좀 이슈가 있었고, 네. 6월까지 최고점을 찍었었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였던 SKC가 상당히 좀 불을 뿜어냈고요. 자, 그러다가 좀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해지다가 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유리기판은 이거죠. 기존의 인쇄 회로 기판,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미래형 기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플라스틱 기판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구성은 좀 튼튼해요. 유리기판 유리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잘 깨질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력 손실이라던가 전력 낭비 이런 것들이 좀 플라스틱 기판이 좀 더 있고 유리기판은 좀 더 빠르고 좀 전력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저는 이 종목 SKC가 지금 유리기판으로 대장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SKC가 지금 오늘도 올라오고 어제 같은 경우도 11%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SK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이기도 하고 또 유리기판 관련이기도 하니까 둘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유리기판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탑픽을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시은 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토픽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뒤에서 공략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먼저 네.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피롭틱스를 가지고 왔는데 아. 유리기판 관련했을 때 이미 시장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수급이 네. 들어온 부분들, 특히 태성이라는 기업이 지난 9월 당시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SKC라든지 피롭틱스를 비롯한 관련 종목군들이 우상향 추세를 그려내고 있기에 저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에서 접근을 하려면 피롭틱스를 비롯한 유리기판 쪽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투심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AI 쪽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해서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까지 연결을 지어서 본다면 스토리는 굉장히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롭틱스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OLED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유리판 관련했을 때는 아직 매출 안 나오고 있어요. 매출 안 나오고 있긴 하나 지금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매출이 좀 잘 나와주고 있고 OLED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시장, 어제 시장 보면은 OLED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때리기로 인해서 OLED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결국 지금 메타 관련했을 때 움직이게 된다면 소프트웨어 움직이는데 당연히 하드웨어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들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피롭틱스 같은 경우가 TGV라고 또 이렇게 유리기판 쪽에서 미세한 홀을 뚫는 그런 장비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업에 대한 관심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리기판 안에서 필옵틱스가 탑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의견이고요. 실장님도 혹시 탑픽 꼽아주셨나요? 네, 저는 유리기판 내에서는 SKC를 좀 가장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와 함께 사실 SKC의 기술력,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력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도 막고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이쪽으로 해서 결국은 양산 체제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래서 2025년, 2026년에 유리기판으로 많이 대체될 거란 말이죠. 네. 기존의 인쇄료 기판, 플라스틱 기판이.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SKC가 좀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이야기 전방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가장 뜨거운 건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보시죠. 오늘 테마 상위 섹터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견조하게 상승률을 나타내는 게 바로 메타버스, AR, 증강현실 쪽입니다. 이슈가 좀 붙었어요. 메타가 지금 오늘 밤까지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AR 안경인 오라이언을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리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냥 보면 뿔테 안경처럼 보이는데 이걸 쓰면 이걸로 영상 통화도 되고 유튜브도 시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팀장님 이게 AR 안경이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 10년 동안 꾸준히 나왔는데 문제는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대하는 이유, 실질적으로 결과로 연결될 만한 모멘텀이 있었습니까? 일단 출시되기 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AR, VR 관련 기기 했을 때 기대감은 굉장히 컸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판매량은 굉장히 저조했던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충성도가 높은 기업이 출시를 했는데 사실상 좀 실패했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만큼 지금 관련 기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사진 한번 보셨나요? 이 안경 사진이요? 네, 안경 사진. 봤어요. 뿔테 안경 같던데요? 뿔테 안경 같아서 저는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자연스러워서요? 그 이유가 사실 XR, VR 기기 카페 같은 데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디 나가서 하기 부끄러워요. 너무 크죠. 무겁고요. 얼굴 전체를 가리고. 어지럽고요. 부끄러운데
그런데 이런 뿔테 모양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약간 패션 안경 같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오히려 젊은 층에서 조금 더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에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성공에 대한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이번에 좀 더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 근데는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출시 일정이 일단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련주들이 움직여서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실장님, 밤사이 미국 증시 보면 메타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고요. 관련주 움직임이 딱히 나오지 않았거든요. 국내 증시만 환호하는 이유는 뭔지 궁금해요. 국내에서는 이런 테마들이 좀 많이 빠르게 좀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선호도, 탄력도 이런 것들 테마가 좀 먼저 작용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AR, VR이 이제 최근 일이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먼 과거로부터 돌아가면은 저는 그게 생각납니다. 포켓몬고가 있었어요. 포켓몬고라고 해서 현실 사회에서 이제 포켓몬을 찾아 나서는, 그래서 강원도까지 막 가기도 하고 그런 유행이 돌았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불고 하면서 돌아왔는데 사실 게임 업계에서는 VR과 AR을 엄청나게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동안 유행을 하다가 또 최근에는 또 흐름이 좀 사그라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게임 업계가 사실 돈이 좀 될 만한 그런 시그널이 보였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상황이고, 이 영화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시도를 했었죠. 새로운 신작 영화들. 근데 결국은 지금 또 대다수를 이루는 거는 4D라던가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뭐 의자가 움직이고 3D 안경 쓰고 움직이는 그런 거보다는 결국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보는 거를 사람들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자, 오히려 뭐 누워서 좀 편안하게 보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액티브한 AR이나 VR은 결국은 이렇게 덮어쓰고 뭔가를 이렇게 현실 세계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로 액티비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부담스러워한다 라는 측면 때문에 크게 매출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도 많이 이런 안경들 예전에도 팔았는데 사람들이 몇 번 쓰다가 1년, 2년 쓰다가 그냥 맨눈으로 보는 걸 좀 선호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종목으로는 저는 한글과 컴퓨터 넥스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도 오늘 차트 흐름을 보면은 약간 올라갔다가 4%가량 올라갔다가 거의 이제 약간 보합이에요. 지금 강보합.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는 VR, AR 관련해서 예전에도 뭐 학회나 논문 이런 것들도 많이 내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부도 있습니다. VR 사업부. 근데 한글과 컴퓨터 자체가 원래 여러분들 한컴 문서 파일 쓰시죠? 한글 문서. 그래서 이걸로 뭐 관공서, 공무원들 많이 씁니다. 학교에서도 쓰고. 그래서 이게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약간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한글과 컴퓨터가 상당한 원래 수익도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재무 구조상. 그래서 부채도 낮고 유보율 높고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한글과 컴퓨터는 VR, AR이 좀 사그라든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타가 쏘아올린 모멘텀, 그에 따라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들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한눈에 보는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을 실시간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매수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에요. 현물 시장은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